자, 이제 세 번째 원의 방정식 중단은 마무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면 되죠. 공식으로 하면 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은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이 r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공식일 거고요. 1번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주어졌으니까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그렇죠. 자, 2번 문제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없지만 두 점이 지름이 양 끝이니까 그걸 이용하면 중심과 반지름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선분 AB의 중점 이게 이제 중심일 테니까 이거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요 점을 C라고 하면 반지름은 CA 또는 CB 또는 AB의 반절. 뭐 어떻게 계산해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CA라는 길이를 가지고 반지름을 구해 볼게요. C가 1,3이고 A가 마이너스 2,4니까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9 Y끼리 뺀 거의 제곱 1 따라서 루트 10이네요. 그러면 X-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 그렇죠. 자, 세 번째 조건은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세 점이 주어졌는데 이 세 점은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느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어떤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태를 다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즉 x와 y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x, by, c 이런 형태로 풀려요. 이걸 보통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만든 이 식을 좀 쓰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알다시피 a, b, c만 알면 되잖아요. 식 3개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문제는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y제곱, ax, by 이렇게 두게 되면 세 점을 다 집어넣어도 되죠. 첫 번째 0,0 요거는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려면 c는 0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0,4 0,4에서 대입하면 x는 다 0이니까 y가 3면 16. 그 다음에 4b c는 0이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마지막 3,3 3,3 대입하면 9 그 다음에 x 대신에 3 대입하면 여기가 3a y 대신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그렇죠? c는 0이니까 그러면 3a가 마이너스 6이 되나요? a는 마이너스 2다. 그렇죠? 뭘 구하는 겁니까? 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죠?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y니까 마이너스 4y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한 단계만 더 갑시다.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x만 보고 있으면 1이 필요하니까 오른쪽도 1을 더하면 되고요. y쪽 보고 있으면 4가 필요하니까 오른쪽도 4를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x쪽 완전 제곱식 y쪽 완전 제곱식은 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2번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이 r이다. 봅시다. 이거는 원의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즉 표준형으로 만들면 되네요. 이 원의 방정식을 잠깐 여기다 이렇게
써보면 8x니까 16이 왼쪽에 필요하니까 오른쪽도 16 더하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는 9가 필요하죠. 오른쪽도 9를 더합시다. 그럼 x쪽 보면 x 더하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 25네요. 중심은 마이너스 4,3, 반지름은 5죠.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r은 마이너스 4가 되나요? 4죠. 4.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죠. 이렇게. 3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도 원도 2차식, 원은 2차식, 직선은 1차식이니까 사실 연립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x가 몇 개이냐 이렇게 따지면 돼요. 우리 앞에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이 있고 이렇게 안 만난다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반지름 이 d하고 r 사이의 관계식만 보면 되죠. 여기처럼 d가 만약에 r보다 크면 안 만나요. 두 번째 만약에 d하고 r이 같으면 한 군데서 만나는 거고 세 번째 반대로 r이 더 크면 두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니까 일단 이 직선을 계산하기 편하게 정리할 거고요. 원의 중심이 0, 0죠. 그러면 d는 루트 5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절대값 k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r이 더 커야 돼요. 이 부분은 이걸 막 암기를 하다 보면 헷갈리긴 해요. d가 r보다 클 때가 두 개인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없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이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살짝 그려서 보는 게 정확하게 풉니다. 저도 가끔 헷갈려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r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r은 얼마입니까? r은 2루트 2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r 2루트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절대값 k는 2루트 12 되겠네요. 절대값이 작은 경우는 사이로 들어오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크고 2루트 10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냥 그대로 나가죠. 등호일 때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일 때고요. 세 번째는 안 만나는 경우니까 반대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작고 k는 2루트 10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4번. 원 U의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죠. 잠깐 공식을 좀 정리를 하면 원에 대해서 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하고 접점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되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물론 접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x1, x 더하기 y는 y는 r제곱. 근데 주의할 거는 이 공식은 원의 중심이 0, 0일 때 이때의 공식이에요. 중심이 0, 0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막 뭘 해야 되죠. 어쨌든 이 두 개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문제는 두 번째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1x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10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5번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이미 원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원이 아닌 건 이렇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때 기하를 배우면 이게 원인지 뭔지 다른 건지는 이제 판단해야겠지만 1학년 때는 당연히 원일 테니까 어쨌든 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하래요. 약간 좀 어감이 좀 뭔가가 앞뒤가 어쨌든 원은 맞으니까 반지름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6인 걸로 봐서는 반절의 제곱 9가 필요하죠. 그럼 반대쪽에도 9를 더할 거고요. 반절의 제곱 4가 필요하네요. 여기도 4를 더하면 돼요. 여기 2k는 오른쪽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의 제곱은 9 더하기 4는 13이고 왼쪽에 있던 2k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k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지름과 관련돼요. 이게 반지름은 아니에요. 반지름의 제곱이 얘니까 그렇다면 반지름은 루트 13 마이너스 2k죠. 얘가 2 이상이 되도록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계산이 맞죠? 그러면 k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되죠. 그때 자연수 k 구하라라고 했네요. 그럼 k는 1, 2, 3, 4 여기까지 가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6번. 두 점에 대하여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우리가 요러한 원의 방정식을 원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두 점에 대하여 길이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걸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2대 1이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점, 그다음에 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요런 원이 이제 그런 원이거든요. 이게 아폴로니우스 원인데 이 아폴로니우스 원의 특징은 이 두 점을 이제 2대 1이라고 했을 때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이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의 특징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찾아서 걔네들의 중점이 중심이고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점 P를 구하려고 해야 되니까 P를 가정을 해야 돼요. 얘를 x, y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가 이런 식의 도형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 그림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똑같은 규칙, 똑같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공통된 특징이 바로 그 도형의 방정식이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요걸 좀 써야겠죠. 이건 비례식이니까 AP 대 BP가 2대 1이라는 뜻은 2배의 BP 대 AP의 길이는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AP와 BP는 구할 수 있거든요. 자, AP 이쪽에다가 AP는 P가 x, y니까 이제 요거 보고 풀면 돼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AP죠. BP는 루트 x 더하기 4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의 BP x 더하기 4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AP 루트 x-2의 제곱 y-1의 제곱. 그렇죠?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 다 제곱을 하면 4배에 바로 전개할게요. 8x 16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 4x제곱 32x 64 4y제곱 16y 16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 오른쪽을 다 왼쪽으로 넘기면 일단 3x제곱
3y의 제곱은 그대로 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2x는 넘어가면 36x 플러스 36x, 16y는 플러스 18y. 그 다음 64하고 16 더하면 80이죠. 80에서 5를 빼는 거니까 75. 3으로 다 나눠 떨어지니까 x제곱, y제곱, 12x, 6y, 25가 0. 됐죠? 근데 이거 뭘 구하는 거죠? 됐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완전 제곱식걸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7번 중심이 직선 위에 있는 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는 원이 x축에 접한대요. 접하고 얘를 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원의 방정식 찾아야 되는데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중심부터 알아야 되는데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a-2가 되죠. 따라서 a, a-얘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축에 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좀 생각을 하면 중심이 y축, 원이 y축에 접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반지름인데 여기가 반지름인데 이건 결국 중심의 x좌표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a일 수 있는데 문제는 원이 y축의 오른쪽에 있다면 a가 맞지만 왼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이거는 a라고 쓰는 것보다 절대값 a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x-a 제곱 더하기 y-a 더하기 2의 제곱은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이네요. 얘가 어딜 지난다? 3,-1을 지난다. 3 빼기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a만 남죠? a 제곱이네요. a 제곱 사라지니까 a는 3 됐죠.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r은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8번 다음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반지름이 최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원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는 건데 반지름이 최대일 때 이때에 대한 중심을 찾아라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잠깐 메모를 좀 하면 요거 보니까 반절의 제곱 a제곱이죠. 그러니까 a제곱을 더하고 여기다 또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4a제곱이니까 4a제곱 더하고 여기도 4a제곱. 물론 8a제곱에서 쪼개서 보내도 되는데 뭐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x쪽은 x 더하기 a의 제곱, y쪽은 y 빼기 2a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5a 제곱인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우변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나오죠. 방금 정리했듯이 얘가 최대일 때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를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냅시다. a 제곱 플러스 2a죠. 1이 필요하고 2를 다시 빼고 9는 원래 있던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12. 어쨌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반지름이 최대이고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중심의 좌표는 현재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2a예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1, 마이너스 2가 그 중심이 되겠다. 그렇죠. 계산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을 모두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이 모두라는 말이 눈에 띄네요. 모두 구하라라는 거는 한 개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다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한 개는 아니다,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죠. 이렇게, 아니면 요거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은 1사분면에만 있거나 2사분면에 있거나 3사분면 또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원이 두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좀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일단 이 주어진 점이 3, 4분면인 걸로 봐서 아마 이런 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원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1이니까 한 요 정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있을까? 첫 번째는 요거 있어요. 안쪽 이렇게. 이런 원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다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으로 방정식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찾아와야겠죠. 어쨌든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심의 좌표를 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값이 똑같겠죠. 만약에 2사분면이나 4사분면이 있다면 그 중심은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차이가 생길 텐데, 지금 우리는 3, 4분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는 똑같을 테니까 a,a라고 합시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a는 음수이어야만 하죠. 그렇죠. 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나왔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y-a제곱.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은 a는 아니죠. a는 음수니까. 그런데 여기 절대값 붙이면 상관없죠. 따라서 반지름은 절대값 a 요거의 제곱. 근데 뭐 절대값 제곱에 있으니까 그냥 a 제곱한 거하고 똑같네요. 자, 얘가 어딜 지난다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 a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는 다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제곱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 a 제곱. 그럼 a 제곱은 하나 사라지고 a 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5가 0이네요. 그러면 a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a에 관한 방정식이. 따라서 a는 요거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요거하고, x 더하기 5의 제곱, y 더하기 5의 제곱은 5의 제곱. 요거 제곱이라고 쓰는 게 조금 그 실수 안 할 수 있겠네요. 5의 제곱, 즉 25.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10번. 자, 원 위에 1,2에서의 접선이 주어진 원과 접한다. 일단은 요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부터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원이 중심이 원점이니까 공식 쓰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1,2에서의 접선은 x 더하기 2y는 5가 될 거고요. 이 접선이 원 얘하고 접한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선과 원이 접하는 경우니까 사실 연립에서 판별식 0 해도 되지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 사이 관계를 좀 보면 되죠. 저는 그렇게 풀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좀 변형을 할게요. 여기에 6이니까 반절의 제곱 9가 필요하니까 오른쪽에도 9를 더할 거고요. 요거는 반절의 제곱 4가 필요하죠. 오른쪽에도 4를 더합시다. 그러면 y-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는 마이너스로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13 빼기 a가 되죠. 따라서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빼기 5는 0 이렇게 써야겠네요. 여기까지 거리가 뭐랑 똑같냐면 루트 13 빼기 a와 같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루트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4 빼기 5, 얘가 루트 13 마이너스 a다.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4니까 4죠. 루트 5분의 4가 루트 13 마이너스 a니까 양변 제곱해야겠네요. 5분의 16은 13 마이너스 a니까 a는 13에서 5분의 16을 빼네요. 숫자가 왠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5분의 5로 통분하면 65인가요? 65 마이너스 16이니까 5분의 50, 49. 답은 맞네요. 자,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4,3에서 원의 근 두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P분의 Q라고 하자. 일단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뭐 그림으로 안 그려도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림을 그렸을 때 계산 없이 빠르게 뭔가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일단은 원이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죠. 3 마이너스 3 이렇게 4,3에서 긋는 거죠. 이 정도 되겠네. 이거 접선 하나는 나오네요. X축에 평행하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아마 요거일 것 같아요. 요거는 기울기가 0이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죠. 이걸 이제 P분의 Q라고 하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긋는 건데 우리가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 식보다는 요거를 직접 쓰면 좀 계산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걸 좀 써서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썼듯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3이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기울기가 하나 정해지면 접선의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요게 그 기울기다 그러면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접선은 또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4,3을 지나야 되죠. 문제에서 4,3에서 접선을 긋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돼요. 3은 4m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4m을 왼쪽으로 넘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루트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할 수 있죠. 양변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9 빼기 24m 더하기 16m제곱은 여기가 이제 9가 되니까 9m제곱 플러스 9네요. 이 9는 왼쪽 오른쪽 사라지고
그러면 7m제곱 마이너스 24 m이 0이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7m 빼기 24가 0이다. 아, m은 0 또는 m은 7분의 24인데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죠. 요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p분의 q니까 p 플러스 q는 어떻게 나오나요? p 플러스 q는 33 맞나요? 아, 31이죠. 그렇죠. 자, 12번. 자, 주어진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이때 A, B의 길이가 6이 되도록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찾아라. 구해보죠 뭐. 자, 자, 먼저 자, 12번.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뭐 그때 A, B가 6이다. 일단은 원이 나왔으니까 얘를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시킨 거죠. x-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얘 때문에 4가 필요하니까 여기도 4를 더할 거고요. 얘 때문에 2를 더할 거니까 여기도 2를 더하면 되죠. k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니까 5-k가 되네요. 그래서 이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A, B의 길이가 6이 되도록 그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으면 되는데 A, B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 A, B 두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실제로 구해봅시다. 그렇다면 y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x가 0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4 더하기 이거 바로 전기하면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요 형태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y제곱 더하기 2y 여기에 요거랑 사라지니까 플러스 k가 되죠. 그래서 요거에 두근이 있을 텐데 그 두근이 있을 텐데 제가 두근을 편의상 큰 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y축상에 여기 베타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다는 건데 이 길이가 6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베타는 알파에다 6을 더한 거하고 같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두근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 6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두근의 합 알파의 알파 플러스 6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2알파는 마이너스 8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럼 두근은 나왔네요. 마이너스 4와 2가 두근이 되죠. 그럼 두근의 곱 마이너스 8은 a분의 c니까 k는 8이 되죠. 그렇죠? 네. k는 마이너스 8. 자, 그런데 얘를 좀 다른 식으로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푼 거는 순수하게 그냥 계산을 통해서 풀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 직선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그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분야를 이제 기하라고 부르는데 기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계산을 통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통해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것들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계산이 쉬울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이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종합적으로 좀 같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그림으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이 원은 2,-1이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x축,
y축이 있을 때 2,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원의 중심이. 근데 얘가 y축하고 만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반지름은 y축과 만나도록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 뭐 두 점, 여기를 A라고 여기를 B라고 할까요?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냐면 6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이라는 특징을 생각을 하면 사실 선분 AB는 원에 대한 현이거든요. 현.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이 H는 선분 AB의 수직하고도 이등분시키는 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전체가 선분 AB가 6이니까 이 길이는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길이는 이 좌표가 나왔으니까 좌표가 뭐였냐면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는 2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직각삼각형.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루트 5 빼기 K죠? 루트 5 빼기 K.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K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과 같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K는 8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이거는 그림이 좀 훨씬 간단하네요. 자, 13번. 원인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를 만든다. 자, 이거 그림을 좀 그려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그 다음에 y는 x 빼기 4루트 2,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루트 2예요. 그래서 요 직선 기울기가 1인. 사실 요거는 이 원과 이 직선은 만나지 않아요. 사실은 만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특이해지긴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만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문제에 맞게끔 상황을 좀 잡아주면 원 위에 한 점 A를 잡아요. 그리고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는데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A로 잡으면 B하고 C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점이 어디에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다 달라지는데 그 정삼각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느냐인데, 얘는 사실 이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요. 한 요 정도의 최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의 최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찾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찾아야 되죠. 이 그림상으로 어떨 때 최대고 어떨 때 최소인지는 이 부분이 최대고 이 부분이 최소야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까? 결국엔 삼각형, 정삼각형이 제일 크다 작다는 결국 높이가 제일 크다 작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여기 이 길이가 제일 작을 때, 이 길이가 제일 클 때, 요때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가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가 언제냐? 아마 가장 작을 때는 이 위치일 것이고 가장 클 거는 이 위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면 색깔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이걸로 할까요? 비슷한데 얘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거기에서 반지름만큼 빼면 제일 작고 거기에 반지름만큼 더하면 제일 큰 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문제풀이는 그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 0,0에서 주어진 직선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루트이니까 길이는 4네요.
그러면 가장 짧을 때, 그리고 이 부분, 가장 짧을 때의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높이는 4에서 반지름인 2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일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가장 큰 쪽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쪽은 4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6일 때예요. 이게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봅시다. 근데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정삼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건 높이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지죠? 공식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죠. 한 변의 길이를 알면 a라고 하면 높이는 h가 되는데 얘는 역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h가 2일 때, 그때 a는 루트 3분의 4죠. 따라서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은 2분의 4, 바로 그냥 공식으로 집어넣을게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3분의 16. 그렇죠? 그러면 약분하면 3분의 4 루트 3. 얘가 이제 가장 최소일 때에 그때 넓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최대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6일 때 그때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죠.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12가 되고, 이때의 넓이 최대값은 4분의 루트 3의 a제곱 3분의 12의 제곱은 144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 10이네요. 12 루트 3이다.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뭐 좀 풀이는 좀 길었지만 내용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식 몇 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14번. 14번은 직선과 두 원이 서로 접한대요. 이때 두 실수 mn에 대해서 32mn의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풀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얘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바로 풀기보다는 아마 처음부터 그냥 계산을 막 하려고 하는 수도 있는데, 좀 문제가 복잡하다 싶으면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심이 0,0인 원과 마이너스 3,0인 거니까 약간 이제 그 2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니까 요렇게, 그러면 첫 번째 얘는 기울기가 3이니까 좀 크게 이렇게 그릴 거고요.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이 되겠네요. 기울기가 2인 거, 그러면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죠. 기울기니까 이제 1, 여기를 지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선이 두 개 동시에 접한다. 두 개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돼. 이 아래쪽 이렇게. 위쪽으로는 없죠. 반대쪽으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이거 풀다 보면 이제 이것도 같이 나오긴 할 텐데,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생각을 할 거냐면, 최대한 이 안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첫 번째는 원과 그 접선에 대한 성질을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원과 접선이 주어지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접점과 원의 중심을 잇는 거는 습관적으로 자꾸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성립하거든요. 이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여기 보면 삼각형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닮은 도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인데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요? 닮은 비는 2대 3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2대 3이라는 얘기는 2대 3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2대 3이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가 3이거든요. 이 길이가. 그렇죠. 이 길이가 3인데 2대 3을 만들려면 요 길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6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길이가 6이 되어야 2대 3이 딱 만들어지죠. 6대 9니까. 그 말은 요 점의 좌표는 -9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은 -9,0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고 x 대신에 -9를 대입하면 얘는 0이다 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n은 9m이라는 n과 m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n과 m에 관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이거는 큰 원에 대해서 이 길이가 이제 반지름과 같다 이걸 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직선은 mx-y 더하기 n은 0이란 직선일 거고 0,0에서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대입하면 n이죠. 근데 이거는 물론 아래쪽으로 봐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그 n은 절대값 n 이렇게 그대로 쓸 거고요. 얘가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면 절대값 n은 3배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인데 지금 n이 9m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9m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3은 약분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합시다. 9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8m제곱은 1이네요. 따라서 m제곱은 8분의 1이면 m은 루트 8분의 1, 즉 2루트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죠. 그때마다 n은 어떻게 나올까요? n은 여기다 9배를 하면 n이 되는 거니까 2루트 2분의 9 이때 n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9가 되죠. 어떻게 나오든 m 곱하기 n에다가 32인가요? 얼마를 곱하는 거죠? 32. 32를 곱하면 곱하기 2루트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분의 9. 이게 이쪽으로 가도 어차피 마이너스 사라지잖아요. 32 곱하기 분모는 8이죠. 분자는 9가 되고 그러면 3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 풀어 볼게요.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직선과 원이 접하는 경우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 사이 관계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이 원 사이의 거리가 3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요 원 사이의 거리는 2다.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일단 직선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하고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럼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 얘가 3이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0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해야 되죠. 따라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그렇죠? y는 0이니까 없고 플러스 n, 얘가 2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조건, m과 n에 관한 식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문자 하나 줄이는 건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없애는 거는 이제 n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쪼개서 계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n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먼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먼저 볼게요. 똑같이 분모에 보면 얘가 똑같이 있거든요. 양변을 나눠 버리는 거죠. 나눠서 계산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이제 뭐 정리하는 방식이니까 이 두 개 바꿔서 생각할 거고요. 요 두 개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이 우변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절대값 n은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걸 가지고 이제 m과 n에 관한 식을 하나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아요. 그 말은 두 개의 값은 같긴 한데 부호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이쪽에 적용을 하면 요거는 분모까지 포함해서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분의 n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m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3분의 n이 2분의 마이너스 3m 더하기 n인 경우, 그렇죠? 양변에 6을 곱하면 2n은, 여기는 이제 3이, 오른쪽에는 3이 곱해지죠. 마이너스 9m 더하기 3n. 맞죠? 자, 그러면 n은 9m이죠. 됐죠? 자, 그러면 m이 n에 관해 딱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까요? 여기다 쓰면 되겠네. 이거를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n 대신에 9m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9m, 절대값 9m이 3이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약분을 하면 되니까 절대값 3m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양변 제곱하면 9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8m제곱은 1, 따라서 m제곱은 8분의 1. 아까 풀었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죠. 다시 원위치에서 쭉 풀어나가면 그러면 이제 m과 n에 대한 곱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풀었던 거가 동일한 거니까. 두 번째는 3분의 n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n일 때거든요. 똑같이 양변에 6을 곱하면 2n은, 여기에도 이제 3이 곱해질 텐데 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체크를 하면 9m제곱 마이너스 3n.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9m제곱은 5n이라고 식이 나옵니다. 맞나요? 제가 혹시 계산을 하나, 왜 m제곱이죠? 잠깐만요. 여기가 양변에 6을 곱하면 2n은 3을 곱하는 거니까 9m,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이죠. 그러니까 5n은
9m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n은 5분의 9m이니까 똑같이 이제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5분의 9m의 얼마죠? 3.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고 정리하면 5분의 3m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양변 제곱하면 25분의 9m제곱은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m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5분의 16m제곱이 1인데 이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좌변은 음수인데 우변은 양수니까.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요것만 답으로 해야겠죠. 물론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풀이했던 것보다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빠르게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뭐 무궁무진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와 기하, 그러니까 그림과 관련된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는 도형 자체를 보면서 풀이할 수도 있고 그냥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낫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계산이 편할 수도 있고 그림이 편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해야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중단은 마무리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